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0년 빗돌 신입생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7기 부회장 박범진이고요. 먼저 여러분께 안내드린 것처럼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설명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녹화 영상으로 업이되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또 작년 이맘때 또 들어온 동아리 부원들도 한두 달 정도는 잘 활동을 하다가 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또 실질적으로 얻어간 부분이 그만큼 또 적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또 저희 임원진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오실 여러분들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동아리 소개와 함께 또 교육과정 등등을 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빗돌을 소개할 건데 빗돌에 대해 또 선배들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알고 온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빗돌을 소개하자면은 또 하드웨어 연구에 대한 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으로 이제 93년도에 설립된 그런 동아리고요. 하드웨어 컬러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진 동아리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영역도 많이 중요해진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돕고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 그림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봉열 교수님께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방 위치는 IT 2호관 124호인데 또 올해 20학번 신입생분들이 계신다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복사실 바로 옆에 있는 동아리방인데 그 위치를 아실지 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 위치를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빗돌에서 또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붙잡게 될 것이 바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뒤에 소개할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두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개발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나 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빗돌의 메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전자공학적인 경험이 또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 구성부터 개발 과정 전체를 경험하게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또 빗돌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다양하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하는 등 또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저희가 언급한 대로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데만 또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은 전공 수업이나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직장이나 대학원 이런 곳에서 프로젝터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고요. 빗돌 출신의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빗돌에서 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를 기반으로 주변 사람과 같이 개발 과정을 분담해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또 모든 경험이 추후 전공을 공부할 때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작품들은 이제 저희가 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작품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솔라셀을 이용한 자가 발전 매핑 탐사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딥러닝을 이용한 2차원 X선 뼈 영역 분할 및 3차원 뼈 모델링 기법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거는 기상청으로부터 날씨를 받아와서 LED로 표현하는 날씨 알림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저희 빗돌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이
작품들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따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예시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또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전자공학 학부생이라면은 프로젝트의 입문용어로 얼시카라는 것을 만들어 보곤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중에 얼시카라는 거를 아마 알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시카를 만드는 거를 잘 살펴보면은 마치 또 얼시카에 처음 들어가는 게 컴퓨터의 CPU 같은 것처럼 또 차가 어떻게 굴러가도록 할지 또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지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연산 처리용 프로세서 아니면 개발 보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라는 몸체가 또 실제로 움직이려면 제어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것과 그래서 스텝 모터와 그런 모터와 같은 비슷한 종류가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가 굴러다니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부딪히기도 하면 안 되니까 또 미리 감지할 수 있게 센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으니까 또 적외선 센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차를 굴리기 위해서 몸체와 차 몸체와 또 리모컨 같은 것을 따로 만들게 되면은 이 녀석을 또 운전하고 정지하고 또 회전하도록 해야겠구나 하면은 둘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신을 해야겠죠. 그럼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나 RF 통신 이런 모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리모컨을 만들게 되면은 또 차가 만약에 처음 위치로부터 또 얼마나 위치를 이동했는지 아니면 차의 속력이나 또 차의 회전 각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 알고 싶으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달아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또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5번은 전류만 흐른다고 또 얼시카가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얼시카에 들어가는 그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전압이나 전류 스펙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또 맞추려면은 전원 및 구동 회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사진처럼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전력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또 얼시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게끔 그런 기능을 넣을지 또는 어떤 루트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런 모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시어너 리눅스 같은 개발 환경이나 그 구체적인 동작 알고리즘도 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B 제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렇게 사진처럼 전선이 중구난방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PCB라는 그 기판을 만들어서 또 깔끔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회로를 하나의 기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PCB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말 엄청나게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또 그만큼 빡세고 또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저런 과정을 다 마치고 프로젝트를 딱 마무리하고 끝내게 되면은 또 그만큼 배워가는 것과 또 얻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돌에 들어와서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프로젝트까지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거의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아이디어 세미나는요, 1년간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구상을 해보는 건데, 동아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이 뚜렷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구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공부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거나 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선배들이 피드백을 할 것이고요. 또 공부했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거는 또 어디에서 공부해서 찾을 수 있다거나 또 본인이 공부했던 분야로 또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어떤 제품이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나
하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피드백을 쌓아서 또 점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 어떤 작품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아이디어 세미나입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 시기 동안에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또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작품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를 한다고 해서도요. 한 작품에 한 가지 분야의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팀은 매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시를 들어서 동아리 친구는 이제 또 허리가 아파서 앉은 자세를 측정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음, 근데 이제 아이디어 세미나를 본 한 다른 선배가 이제 앱 개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디어 세미나를 보고 여기에 어플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팀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팀 만드는 것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별 생각이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아이디어 세미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아이디어 세미나를 통해서 작품이 딱 구체화되고 이제 뭘 만들지 확실하게 정해졌다면은 이제 작품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작품 세미나는 이제 매주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세미나입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또 어떤 점이 진행되었는지를 발표하고 또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다. 또 이런 쪽으로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회원분들의 또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또 다양한 작품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저희 빗돌에 많기 때문에 또 생각지 못한 쪽으로도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서 해결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작품을 완성해서 뭐 그냥 끝일 수도 있고 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세미나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진행하는 세미나도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런 세미나도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 개의 작품을 진행해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또 부가적인 활동 그리고 동아리 장점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만의 작품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동아리 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아리 방에 와서 뭐 밤을 새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동아리 작품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런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에 진짜 어지간한 뭐 도구나 제품 같은 파워 서플라이나 오실로스코프 아니면은 뭐 맞는 기판이나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뭐 3D 프린터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저희 동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이외에도 동아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수행하거나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 같은 거를 좀 더 챙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신입생으로 들어올 텐데 학년을 조사를 해보니까 2학년 올라가는 분들이랑 3학년 올라가는 분들이 한 반반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학년 과정까지 이제 마친 학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뭐 C 언어, 자바, 뭐 전자장, 뭐 회로 이론, 논리 회로, 물리전자, 전자회로 이렇게 뭐 공부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전자공학에서 나름대로 뿌리도 있고 또 중요한 편에 속하는 과목들인데요. 일단 지금 1학년들이시라면은 대부분 수강을 안 했을 테니까 그냥 이런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빗돌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또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또 막연하게 뭐 이런 과목 들으면서 또 이론 열심히 배웠는데 또 어디에 써먹지 할 수도 있고, 또 과목마다 다루는 주제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논리 회로를 들었는데 뭐 논리에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열심히 배우고 카노맥 같은 거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물리전자 가서는 뭐 전자랑 전공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또 PN 정션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배우는데,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건가?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달라 보이는 과목을 또 다 잘 배워 놓아야지 그 나중에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나 뭐 취업을 할 때나 그게 유리한 것인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또 C 언어나 자바 같은 코딩하고 알고리즘 짜고 또 이렇게 코딩하는 게 또 외겨 갖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샬라샬라 쓰는 게 머리 아프고 또 복잡하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버리고 가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똑똑한 학생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회로 이론에 뭐 이런 회로가 나와요. 뭐 저항이나 커피시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복잡한 회로가 나오는데,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뭐 입력 전원이 뭐 주파수가 이렇게 되면은 회로가 이렇게 동작하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또 저렇게 보이고, 그런 회로를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정말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빗돌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동아리에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또 조금이나마 전자공학이라는 일렉트로닉스라는 큰 틀을 볼 수 있는 또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물론 3, 4학년 과목들을 더 들으면서 뭐 전자공학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또 스스로 터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아리에서 저희 교육과정도 잘 따라가 보고 또 이후에 프로젝트 그리고 IT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작품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 또 전자공학이라는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여러분들께 뭐 디바이스, 서킷, 컴퓨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웨이브 이렇게 뭐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또 빗돌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아니면 또 비슷하게나마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전자공학을 스터디하면서 이제 디바이스 분야는 어떻고 서킷 분야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빗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빗돌에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이런 안목을 키우도록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전공 관련 지식을 이제 동아리 부원들이나 신입생 여러분들끼리도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 같이 전공 과목을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동아리 외에서도 실험 과목 같은 거를 들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어 같이 하는 과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도 하니까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험 기간에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많이 이제 동아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은 또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드는 학업 및 진로 정보, 이제 선배들도 같이 어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 이제 3, 4학년들을 다 거쳐온 그런 선배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취업이나 뭐 대학원이나 뭐 사업부 이런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같은 것들을 또 아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저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할 때도 공모전을 이미 준비해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빗돌의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IT 공모전에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또 참여를 최근에 많이 했었던 그런 공모전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글 폼으로 설문을 보낸 것들을 보니까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은 공모전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그 공모전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공모전에 잘 준비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타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총회라는 것과 오비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졸업생 선배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배들이 이제 각기 정말 대단한 뭐 카이스트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좋은 곳에 많이 계시는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이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뭐 그런 자기가 있는 그런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실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빗돌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빗돌에서 되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이렇게 들리셔서 많이 빡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매주 월목 저녁 7시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를 모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음, 물론 이제 지금은 겨울방학 동안에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디어 세미나를 다들 하시겠지만은 이제 3월 되고 개강을 하게 되면 학업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 방학에 좀 더 시간을 내서 동아리에서 작품을 좀 더 만들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던 만큼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 좀 더 시간을 써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을 참여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을 참여하는데 공모전 서류를 이제 마감 기한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써야 되고 그런 작품에 대한 설명도 적고 이런 데드라인을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면은 그런 서류 양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 4학점 과목을 한 개 더 이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이제 학교 수업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동아리 작품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뭐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공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을 더 듣는 그런 체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스트레스 및 부적응이라는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 작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도 되게 많고 또 작품 진행이 이제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경우도 없고 계획을 뭐 한 4월에 이거 하고 5월에 이거 하고 해가지고 딱딱딱 끝내서 여름방학 때도 완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떤 한 구석에서 또 안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현타가 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적어 놓은 거는 이제 보통 빗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옆에서 교육 과정을 빨리빨리 끝내고 뭐 작품도 옆에서 막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되게 잘 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좀 빗돌에 적응하기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혼자 이런 빗돌 활동을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 수준에도 맞지도 않는데 이거를 계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위에 글씨가 잘렸지만은 신입생 교육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교육 과정은 LED 윙커 회로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회로는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다 납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빗돌의 입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입부 신청서만 내면 또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의 답변은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입부 신청서만 내면은 다 회원이 되는 거 되거든요. 이제 교육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못해서 이제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교육 과정 전까지는 이제 다 회원으로 등록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입생 교육 과정을 다 끝내면 이제 정식 부원이 되고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 LED 윙커 회로 그리고 뒤에 소개할 아트메가에 관련된 그런 교육 과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은 또 정식 그런 부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윙커 회로를 이렇게 납땜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교육 과정 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듣게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아리방에 와서 여기 있는 소자들을 직접 찾고 이제 납땜을 해서 회로를 동작시켜 보는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아트메가 128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회로를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회로를 일단 만들고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드는 구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북을 지참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그 납땜을 하고 이제 회로를 다 만들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노트북으로 이제 펌웨어라는 것을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GPIO 인터럽트, 뭐 타이머 카운터, UART, ADC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신입부원 모집에 대한 안내 사항인데요. 이제 마감 기한은 20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고 여러분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바로 동아리에 부원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 과정은 다음 주 화요일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의 취업이나 뭐 대학원에 갔던 이제 훌륭한 선배님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담아봤는데요. 대충 이렇게 뭐 녹화 영상이니까 뭐 일시정지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뭐 이거는 올해 갔던 것들이고요. 앞서 이제 보여드린 거는 작년과 재작년에 갔던 그런 취업 현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신입생 설명회로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생 뭐 지원을 뭐 약간 주저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희 설명회가 또 여러분들의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